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어제는 101년 된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사의 획을 굵게 그은 날이었습니다. 오직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신들은 오스카상이 오명을 벗어났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인들끼리만의 잔치다.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에는 아주 인색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일거에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2월 11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텔앤에어닷컴 청산 돌입. 호텔앤에어닷컴이니까 여행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 아시겠죠? 여행업계 도미노 도산 공포에 휩싸였다. 이 호텔앤에어닷컴은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굉장히 큰 여행사입니다.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는데 최근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국내 대표 전세기 전문 여행사인데 코로나 쇼크 못 이기고 청산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여행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잖아요. 연이은 타격에 결국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큰 제목입니다. 화이트 오스카 92년을 뒤집다. 백인 중심의 시상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흑인 배우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요. 동양인 관련된 작품이나 감독 배우들 드물다는 건데 그래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서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월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과 회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CNN 작년 실무회담 결렬 좌절감 탓이다. 참모들은요. 중요 재선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른 내용인데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중심 이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지금 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돌파구가 생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이 없다. 이런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국인 3명 재외 국민으로는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외 국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한 교민 3차 전세기 내일 오늘 밤에 떠나서 내일 아침에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기 때 3차 전세기 편을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교민도 있지만 중국 국적의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건데요. 공포의 크루즈,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앞 바다에 크루즈선 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접시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태영호 출마입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죠. 지금 한국당으로 출마한다. 이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무슨 사태? 이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숨은 공신들. 영화 기생충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그 주인공들 뒤에서 숨어서 노력하신 분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중국에서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또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요. 확진자는 4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27명에서 지금 일단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얘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들끓는 민심. 중국 민심을 말합니다. 들끓는 민심. 발병 2달 만에 병원 찾은 시진핑 주석. 발병 2달 만에 병원을 찾았다.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러나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은 과연 어디 있는 거냐, 말만 하느냐. 그러나 어제 병원을 찾긴 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병원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봐주시죠. 지금 중국의 이 민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한판 안내 일기. 그러니까 우한에서 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SNS상에 본인의 가족 얘기를 계속합니다. 언제 입원했고 누가 아프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본인은 고립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우한판 안내 일기라고 불리는데 이 계정이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그러나 이미 그 글들 다 받아서 퍼나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 언론은요. 우한 의사도 없는 비즈니스 호텔에 경증 환자를 가둬놨다. 그건 뭡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중국 사망자, 여긴 900이지만 이미 오늘 오전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화상통화로 우한 의료진을 격려했다. 뭐 이런 모습 여기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럼요. 중국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平来到地坛医院门诊楼1层运行监控中心，通过监控，向你们，也向全国的抗击疫情战斗中的医护工作者，致以崇高的敬意和衷心的感谢。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 뭐 꼭꼭 숨었고 말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가요? 어제는 모습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한 생중계한 변호사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중국 네티즌들 어디에 가뒀는지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유튜브에서 활동한 천추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은요 가족에게 강제 격리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제2의 리원양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리원양 사건.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문제를 경고했던 의사잖아요. 그러나 경고하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 닫고 있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풀려났죠.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다가 본인도 감염이 돼서 사망했거든요.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17년 전 사스 영웅 지우기, 코로나 비극은 그때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사스 상황 은폐를 폭로한 장옌융, 1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산 막는 데 기여했지만 잊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에게는 불편한 인물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역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당국이요. 코로나 처음 알린 리원양 데자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인들이 여기 마스크 저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리는데 중국 당국이 뭔가 위협하고 강요한다 이런 거 굴복 안 한다는 뜻으로 여기 보시면 불능, 불명백, 불능은 못하겠다, 불명백은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못한다,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뜻을 이렇게 마스크에 써서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중국 당국의 이런 태도 좀 계속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사람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예. 위기에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의 취약점 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언론 자유 문제. 예. 사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할 때 전 세계 180개국을 평가했을 때 중국의 언론 자유도는 177위. 180개 국가 중에서요. 189개국 중에서 177위. 그거는- 뒤에 있는 나라는 북한. 예. 179위. 180위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 가장 언론 자유도가 낮았고 그래서 예.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알려지지 않았다.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중국의 취약점은 여기가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인민을 항상 강조하는데 지도층은 인민하고 괴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태가 이렇게 지금 사망자가 1,000명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예. 국가 주석 최고 지도자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최상무리에만 앉아 있었다. 이건 그나마 민주주의 어제 국가에서 나온 것도 2달 만에 나타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민주주의 예.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 언론 자유가 없다는 문제하고 인민과 지도층이 괴리가 되어 있다는 이런 중국 취약점이 이번 예. 사태에서 완전히 드러난 건데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예. 중국에서 국가주석과 총리의 관계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은 외치, 국방을 담당하고 예. 진짜 국내 문제, 경제라든지 예. 이런 쪽은 총리가 담당하게 돼 있고 예. 임기도 5년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두 사람 다 국가 정상급으로 대우를 하고 예. 사실 2008년에 쓰촨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예. 현장을 모두 챙긴 거는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다 오. 챙겼고 그 당시에 예. 푸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역할 분담이 원래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 이 시진핑 체제로 들어서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너무 강화되면서 리커창 총리의 예. 권한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황제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 같으면 리커창 총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화살이 오. 시진핑 주석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지혁 교수님. 네. 아침에 매일경제가 굳이 남의 나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네. 우리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병이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통제를 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그런데 지금 중국 국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통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낳기 때문에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지혁 교수님. 일단 제가 볼 때도 지금 중국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예.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사회주의 관료 체제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관료 체제 같은 경우는 위계적 질서가 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관료적 권한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예. 관료적 권한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단계적인 정보 왜곡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한 지역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관료 체제가 상당히 좀 부패가 심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료적 권한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건강과 무관하게 소위 정보들을 왜곡하는 것이 다단계로 벌어지게 되면 이 다단계 변화가 상부로 그것이 정보가 올라갔을 때 상부는 그 사실을 갖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정보는 절대 위로 올리지 당연하겠죠. 않는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인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부터 그런 예를 들면 보건 체제를 막아낼 수 있는 감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잘 안 만들어졌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났을 때 저도 과거처럼 좀 정부 당국이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예. 풀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못하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소위 지금은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저희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소위 중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예. 관료 체제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이것들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소위 국민들의 권한들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 중국의 대처 능력이 상당히 예를 들면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겠죠. 중국 그동안 시진핑 체제 들어서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런데요.
질병은 왜 통제를 못하는 겁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통제는 덜 하고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갔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공포의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하루 사이 65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5명입니다. 크루즈선 내에서요. 물론 크루즈선이 3,000명 이상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만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1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그다음에 또 10명 추가. 이제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는 무슨 조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다에 떠 있는 배양 접시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확진자 더 늘어날 듯 정부 크루즈선 우리 정부입니다. 크루즈선 입항 전면 금지.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이런 배들에 대해서.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감염 온상 현실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거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탑승객들 3,0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은요, 그 각각의 선실에서 나오지 말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염이 더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기 중으로 뭐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배에서 사람들 내리게 해서 별도의 장소에 각각 격리하는 게 맞는데 그 좁은 공간에 지금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죠. 지금 한국 국적자 14명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 중에서 아직 확진자는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이 하나 언제 배 내릴 수 있나 뭐 이런 거 승객들 불안감 갈수록 커지고 있답니다. 일본 후생상 하선 때 전원 검사 검토. 정부 대변인은 한계 있어 부정적. 뭐 지금 일본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이 탑승객 3,000명이 넘는 탑승객 전원 다 검사 안 했답니다. 여태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그때그때 검사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선을 시켜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여기 탑승객들이 다양한 국적자들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ただいずれにしろ症状の出ている方、熱の高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高齢の方、そうした方を中心にですね、先行してそうした対応策を取って検査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出るときにももう一度チェックを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いろいろ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私どもとしてはそういう声も受け止めながら。자, 윤시안 변호사. 여기 지금 탑승객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나가지 못하고 거의 그 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지금 병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은 일단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되나 하지만 이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탑승객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거 입항을 불허한 거거든요. 예. 기항 입항을 불허한 거라서 예. 일본 측에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려워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입항 이후에 예. 그 의심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제 예. 격리할 수 있는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입항 거부라는 전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새로운 크루즈선 같은 걸로 예. 현재 그 감염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은 따로 격리해가지고 예. 2주간 좀 살펴보는 절차를 취했으면 예. 저렇게 집단 감염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예. 좀 다소 조치가 좀 미흡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진단 검사를 왜 저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하루 사이에 했다고 하는데 예. 보건 수준을 비춰볼 때 일본도 그러한 수준의 보건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일본 선진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 3,700명 정도라 하더라도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예. 진단을 다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걱정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바다에 그냥 그분들을 둬도 되는 건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창궐하는 병이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전 세계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문제 아니다. 미국은 독감, 브라질은 댕기열 공포다.
여기 보시죠. 지구촌 바이러스 초비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 독감 환자가 2,200만 명이랍니다. 넉 달 사이 10,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엄청나군요, 지금요. 당국은 환자가 다시 증가세. 그리고 코로나 무풍지대인 중남미에서는요, 댕기열 환자가 속출해 난리가 났답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3가지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중국에서 시작돼서 중국 중시로 퍼지고 있잖아요. 주변 국가로. 뭐 1,000명 넘고 42,000명 넘었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확진받은 환자는 최소 2,0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것도요. 그다음에 댕기 바이러스 중남미 일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8명 정도 지금 사망자 나왔고요. 15만 명 정도 지금 확진받은 걸로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에 휩싸여서 지금 곳곳에서 이 바이러스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이 단순히 지금 중국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 이거 보니까 괜히 걱정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근데 사실 저 통계를 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년 있었던 질병의 통계랑 같이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상황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 관리에 관한 좀 국가적인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비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문화 풍토 자체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는 신종이니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매해 변종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거거든요. 매번 달라진다 그래요.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안전할 수 있는 예방책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는 질병과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오히려 의미를 찾는다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조심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또 대신에 미국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조차도 치료하지 못해서 더 큰 치명률까지 이르는 것만큼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신종이냐면요. 뭐 새롭게 발견됐다는 뜻도 있지만 전파력이 기존에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래서 걱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종이란 이름이 붙은 건데 지금 뭐 독감도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요. 전파되고 있는 게요. 전 세계가 정부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